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왜 이렇게 급하게 빠지나요? 그 배경에는 금리 이야기도 있지만 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번엔 또 남아공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제부터 움직였던 진단키트주들, 제약바이오주들 또 한 번 부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 속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 이베스트자증권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또 이번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그쵸. 남아공에서 나왔는데 이게 델타보다 더 전염성이 높고 네. 또 돌파 감염률도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에서 처음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WHO에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WHO 기준으로는 백신을 그 우려 바이러스, 그다음에 관심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데요. 이제 그 우려 변이 바이러스에 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많을수록 이제 침투력이 높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한 바이러스 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겠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16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발견된 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3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건당국에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테마갈 시간에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을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온이 아니라 바로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습도가 이제 그 전파력을 좌우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파력이 높을수록 치명률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숙주가 살아 있어야지만 바이러스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파력이 높을수록 치명률이 좀 떨어지는 게 이제 통상적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퍼진다라고 해도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그 방역 단계를 다시 좀 올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수 경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제 수도권,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여당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이유로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내가 눈여겨봤던 주식을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라는 이벤트, 뉴스 이러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종목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반응력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민감해졌구나, 둔감해졌구나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또 한 번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급등에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마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좀 시원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슈가 일단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바백스가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되어서 싱가포르에 잠정 승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노바백스 백신 승인 때문에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주요국에서 승인이 점차 미뤄지면서 이게 좀 아예 지지부진하게 좀 계속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면은 이제 다른 주요국에서도 이제 승인 작업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누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서도 이제 시장에서는 후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도 같이 좀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동안 이제 주요 매출처 중에 하나였죠. 독감 백신 생산을 아예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면서 그 설비를 전부 다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것 쪽으로 이제 돌렸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독감 백신과 관련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영업 인력들을 대폭
구조 조정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100명 정도 인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60여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마케팅 본부였는데 이제는 마케팅 실로 아예 그 부서 자체를 좀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흘러나온 이야기가 나머지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퇴사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 시선에서 좀 바라본다라면은 최근에 그 마케팅 인력 중 40여 명 정도는 이제 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회사 경영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경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영과 관련되어서 참 실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선으로는 이제 주주의 시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면 당연히 고정비인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올해 이제 예상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은 9,800억 원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업이익은 4,5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과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면 매출은 334%,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00%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종가 베팅을 하고 싶네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확실히 이번에 남아공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다시 또 항공문을 닫았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다 보면 위드 코로나가 안 그래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콘서트도 닫고 거리두기도 4단계로 다시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백신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는데 그렇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요즘 어떻습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 네,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V자 반등하기에는 대형주의 그 몸짓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기간적인 조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뉴스가 새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린라이트라는 회사와 그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식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큰 상승이 안 나왔던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그린라이트가 일단은 지금 임상 1상이 이제 진행을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상승이 나오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뉴스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린라이트 CEO의 그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라이트 CEO가 발언하기로를 이제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강소국들 특히나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서 전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백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위탁 생산을 하고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익을 많이 남기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그닥 이렇게 큰 호재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백신도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하기는 걸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백신 관련주 지금 투자해도 될지 저희가 앞서 채팅방에 올라왔던 글이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종가 베팅해도 될까요? 라는 글이 있었잖아요. 네. 그 베팅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백신과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할 때는 제일 좋은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탑픽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백신 관련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임상 3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이제 백신명이 GBP510이죠. GBP51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 굉장히 지금 현재 그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화답하듯 정부에서도 이미 예산을 편성을 해서 1,000만 도즈 정도는 정부에서 직접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률이 굉장히 좀 높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 탑급에 속할 정도로 이제 8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런 주요국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40억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백신을 단 1회도 접종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제 개발도상국 위주로 영업을 좀 강하게 한다라면은 굉장히 저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겠지만 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관련주에서는 탑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격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뭐 음봉 나오면 뭐 한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전략을 세우고 계신데 이정민 팀장의 생각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돼서 자꾸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백신주들도 언젠간 또 이런 악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게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치료제가 나왔죠.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이미 주가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크와 관련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매출과 영업이익에 집중을 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접근해 본다라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한 가격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렇게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9%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주가가 오를 때 우리가 좀 매매를 하기보다는 저는 다시 좀 주가가 쉬어갈 때 좀 접근을 하는 게 옳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제 61선 부근이죠. 이제 26만 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고점 부근이 3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32만 5천 원에서 이제 목표 가격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2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신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다 소멸된 줄 알았는데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각자의 그러니까 자체적인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받을 때 26만 원에 매수해보자. 목표 주가는 32만 5천 원, 손절가 2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또 트레밸류님은 백신에 대한 자체가 의심이 받으니까 차라리 치료제로만 기대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지금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가 정말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그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경구용 치료제 혹은 치료제 관련주로 매수해 볼까요? 치료제 관련주가 근데 국내 이제 관련주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좀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정맥주 사용 치료제보다는 당연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가 빨리 좀 개발이 돼야지만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다시 한번 좀 뜨겁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계속 트래킹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국내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제 그 눌림을 좀 줄 때 매수를 하자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키트는요. 오늘 시즌이 또 많이 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CJN과 같은 종목들은 워낙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많이 이제 좀 빠진 상황이었죠. 근데 또 최근 요 며칠 한 3거래일 정도로 우리가 눈여겨본다라면은 또 단기간 안에 많이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를 돌리고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처럼 누 변이 바이러스로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가 좀 빠진다라면은 그동안 내가 못 샀던 게임주 또는 NFT와 관련된 종목 또는 특히 2차 전지 소재주 그 안에서도 동박과 관련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12월 달을 바라봤을 때는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정민 팀장님은 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19 관련한 제약바이오 쪽을 접근하고 싶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탑픽으로 꼽히고요. 진단키트주들의 흐름도 좋지만 이들의 흐름이 정말 살아났다라고 보기엔 시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못 간 종목들, 2차 전지라던가 NFT 그쵸. 관련주들, 조정받은 종목을 접근하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정민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이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